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글로벌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 주시고요. 네, 그럼 제가 제 준비한 거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기본 큰 아주 업데이트는 없고요. 일반적인 내용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사전 심사하거나 아니면 신청서 보면서 이제 최근에 사전 심사하거나 아니면 신청서 보면서 약간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초점 분야에 적합하게 준비하셔야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점 분야마다 사실 되게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인바운드, 왜냐면 아웃바운드는 뭐 필리핀이면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제가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인바운드가 사실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비슷한 프로젝트 종류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언급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간단한 포인트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이제 튀르키예랑 시리아 지진 때문에 또 뭐 사실 뭐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뉴질랜드도 지진이 최근에 있었고 여러 군데서 이제 자연재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해 대응 보조금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그 튀르키예 지구 자체 내에서 기금 마련하고 계신 곳에 대해서 링크도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하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그 이사님들께서 이제 그 정하신 것은 우선은 다른 곳보다 이제 튀르키예랑 시리아 지진이 제일 심각하다 보니까 3월 이제 2023년도 올해 우선은 3월 31일까지 재난 대응 기부금으로 기부해 주시는 것들은 우선은 튀르키예랑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먼저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재난의 뭐 상태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 계속 이제 저희도 업데이트가 있으니까요. 계속 또 앞으로 업데이트가 생기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재난대응보조금으로 보내주시는 것들은 3월 31일까지 기부가 되는 거는 우선은 튀르키예랑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먼저 사용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랑은 조금 달라요. 외부 지역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 튀르키예 나라 그다음에 접경 지구, 그래서 4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재난대응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지구 그 넘버들을 채팅창에 적어 드릴게요. 나머지는 우선은 나머지 지구들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지구 자체에서 마련한 기금 마련 쪽으로 뭐 현금을 보내신다던가 아니면 지구 보조금을 통해서 물품을 보내신다던가 아니면 DDF를 뭐 트랜스퍼하는 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적어 드린 그 이제 그 튀르키예 나라가 3지구를 갖고 있거든요. 2420이 있고 그다음에 2430은 이제 튀르키예랑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20, 2430 그다음에 2440, 2452 지구. 2440 같은 경우도 튀르키예가 전체 지구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2452 지구가 여기는 튀르키예는 없지만 뭐 아르메니아, 바레인,
키프로스, 조지아,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수단,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제 그런 주변 지구, 요 4지구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근데 금액은 똑같아요. 25,000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리아에는 로타리 클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4지구에서는 신청하실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나라들을 위해서 본인 지구에서 재난대응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구 보조금이나 뭐 일반 후원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링크를 보내드리기는 할 텐데, 그래서 그 재난대응 보조금 기부를 위한 데를 가시면은 두 웹사이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기부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로타리 분이 전화를 주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받을 수가 없지요. 제가 카톡으로 방송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전화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2개를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게 이제 그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기부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링크가 일반 재난대응 보조금. 일반 재난대응 보조금 가시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재난대응 보조금이라고 하는 일반 쪽에도 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파키스탄 홍수, 뭐 여러 군데, 지금 뉴질랜드도 최근에 또 지진이 너무 심각하게 있었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 보시면 지구마다 또 자체적으로 펀드레이징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말씀드릴 것은 그 지구에서 자체적으로 기금 마련을 하셔서 재난된 뭐 피해자들이나 난민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쓰는 기금은 지구 자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저희 재단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대응 보조금으로 하시는 것도 역시 그 로타리 뭐 폴 해리스 포인트나 여러 가지 표창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다 그 포인트나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적어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기부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3월 31일까지의 재난대응 보조금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먼저 사용이 되는데, 그게 연장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또 3월 달이나 업데이트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보고서 내용은 뭐 이건 제가 계속 잔소리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아시다시피 호스트에서 스폰서는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실 때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때예요. 그게 이제 미제출이 되지 않고, 그게 글로벌 보조금 기금을 받으시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무조건 최종 보고서를 하시는 건 아니고, 아직 프로젝트가 아직 종료가 안 되거나 저거 하고 있으면 중간 보고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프로젝트도 많이 끝나고, 그다음에 기금도 다 소진이 되고 이제 이러면은 최종 보고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날짜는 뭐 1차 담당관님, 뭐 각 클럽의 회장님들 뭐 회기가 바뀌어도 계속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차원에서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국제 스폰서로 있을 때 이게 조금 문제예요. 예. 국제 스폰서로 돼 있을 때는 보고서 제출이 되고 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각 스폰서의 1차 담당관님 2분, 그다음에 그게 클럽 스폰서면 클럽 회장님, 지구 스폰서면 재단 위원장님이 보고서 서명을 4분이 다 하셔야 이게 공식적으로 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호스트에서는 보고서를 본인들이 제출을 하고 이 사람들이 상대방 스폰서에서 서명을 해서 다 제출이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이제 하셨는데,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1년, 2년 동안 한 분이라도 서명을 안 하시면 공식적으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상 저희는 이제 그게 미제출 보고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제출 보고서가 30개월이 넘고 그러면은 이제 클럽이나 지구가 이렇게 중지를 하고 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호스트뿐만 아니라 국제 스폰서 분들도 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제때에, 예, 그래서 다 제출되지 않았냐, 아니면 아직도 이분이 서명이 안 됐다, 뭐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다, 뭐 저한테 이제 연락을 부탁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보면 뭐 1주, 2주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진 않는데요. 뭐 1년, 2년 막 이렇게 몇 개월씩 보고서 서명이 안 됐을 경우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구에서 리더분들이나 정말 더 리더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무조건 1년이 보조금을 받은 지 1년이 끝나고 났다고 무조건 돈이 다 쓰여졌다고 최종 보고서로 그냥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주실 때 좀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게 프로젝트 보고서 내용에는 단순히 은행 통장 사본에서 그냥 뭐 4만 불이 들어왔는데 기계 다 사고 끝났다, 이제 영원이다, 뭐 요런 차원뿐만 아니라 뭐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성공 사례, 그다음에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세금 계산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서류죠. 근데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아직 뭐 예를 들어서 기계나 이런 것들은 다 구입이 끝났는데 아직도 프로젝트가 직업훈련이 시작이 돼서 조금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뭐 6개월 미만이다,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그러면 당연히 중간 보고서를 내시고 그 이후에 더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을 때 최종 보고서를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시작하셔서 그냥 그 결과 내용과는 상관없이 자금이 다 소진됐다고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하고 저희가 접수를 하고 끝나고, 여태까지는 조금 그런 방식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내용,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없을 때는 보고서 자체를 미제출로, 그러니까 미접수된 걸로 봤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이 충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종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미제출이 있으면 다른 보고서, 또 다른 글로벌 보조금 이 승인이 이제 다 끝났다고 해도 승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인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작성을 하셔서 그다음에 스폰서분들 서명을 다 저때 받으셔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신규 회원분들이나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팔로우업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육을 누가 안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이 내용도 또 만약에 다음에 또 뭐 차기에 또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다, 같은 협단체를 한다, 뭐 이렇게 갔을 때 기존의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했나,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이끌어냈나, 이게 심사에 점점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 이것도 반복적인 내용이고 약간 뭐 잔소리라면 잔소리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인바운드 하시는 것들 중에 10개 중에 정말 7, 8개가 보면 다른 서류들 다 잘해 주셨는데 딱 제일 많이 빠지시는 게 은행 서류잖아요. 그래서 은행 서류가 아니죠. 은행 정보. 은행 정보는 아시다시피 1차 담당관 분이 본인의 로타리에 보조금 센터에 가셔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서류 거기에 통장 사본 스캔한 사진을 올려놨어요, 아니면 애니 선생님이 한테 이메일 보낸다, 그게 아니고요. 1차 담당관님이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또 1차 담당관님이 또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보조금 소위원장님이 하신다던가 지구내나 이런 데서 따르게 하셔서 다 이제 서류가 마무리가 되고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은행 정보 때문에 또 심사가 미뤄질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 보조금이 뭐 우리 클럽에서 한다, 지구에서 한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은행 정보를 확실히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클럽 스폰서면 클럽 통장을 하셔야 되고, 지구 스폰서면 지구 통장으로, 그리고 거기에 분명하게 클럽 이름이나 지구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제가 지난달에 강조드린 게, 재정부에서 제가 연락을 리마인드를 시켜달라고 로타리 분들께 연락을 받은 게, 이제 뱅크 스위프트 코드라고 해서 국제 송금하는 그 코드가 있잖아요. 스위프트 코드나 아니면 뱅크 아이디를 그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실 이거는 여기 적어놓은 건 아닌데 지금 얘기하다 생각이 났는데요. 종종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제일 처음 작성하시는 게 1차 담당관 이름, 클럽, 그다음에 그분의 이메일 이렇게 이제 그분의 리스트를 해서 고르시면 이분이 1차 담당관, 호스트 스폰서에 이분이 국제 스폰서의 1차 담당관, 그게 아마 제일 먼저인 스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2차 담당관, 그리고 그다음이 프로젝트 내용인가요? 한 초점 분야인가요? 제가 이제 로타리안 분의 웹사이트로 작성하는 그런, 저는 페이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직원 쪽의 사이트를 보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무튼 1차 담당관 분의 정보를 넣는 순간이 제일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과 동시에 초기화로 드래프트로 GG 넘버가 이제 떠서 그게 이제 GG 넘버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때 처음에 1차 담당관을 입력하실 때 아마 이게 클럽 스폰서냐 지구 스폰서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클럽이 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확실하게 클럽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구 스폰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클럽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구에서 지구 통장으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구 전체로 한다, 이제 그러면 지구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안 되시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나서 또 법적 동의서 서명해 주세요, 스폰서 바꿔야 되고, 또 은행 서류 다시 해야 되고, 불필요하게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1차 담당관에서는 지구로 이제 약간 신경을 못 쓰시고 하셨는데, MOU에 봤을 때는 클럽 회장님이 서명하셨고 통장도 클럽 내용이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헷갈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쭤보면 죄송해요, 그것 때문에 실수로 그거 다시 고쳐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가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클럽이다 그러면은 그 스폰서상의 클럽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지구다 그러면은 지구라고 하시는 순간 아마 신청서 서명도 클럽 회장님 이런 분이 아니고 지구 스폰서인 경우에는 법적 동의서 서명도 재단위원장님이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만, 사전 그 심사나 이런 게 하실 때 재단위원장 DRFC 분이나 DGSC 분들도 요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변경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러면 법적 동의서를 보내드릴 거고, 거기에 서명을 받으셔서 이제 보내주시면 변경을 해드릴 수 있고요.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예산을 이걸 조금 바꿔야 된다, 아니면 기금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웬만하면 저희가 제출이 다 서명을 받으시는 신청서를 초기화로 돌리진 않는데요. 초기화로 이런 클럽 스폰서인데 지구 스폰서로 헷갈리셨다, 그런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미세한 자잘한 걸로 저희가 신청서 자체를 초기화로 돌리지 않습니다. 초기화로 돌린다는 얘기는 10분의 서명을 받으신 게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새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메일을 안 보내드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초기화로 돌려지는 케이스는 어떤 서류상의 행정적인 것보다는 프로젝트 전체 내용이 너무 초점 분야랑 안 맞아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예 신청서를 승인 거절의 루트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승인이 불가하니까 이덜 초점 분야에 대한 적합성이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근본적으로 다 전체의 모든 신청서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두 개만 뭐 서류 좀 바꾸시고 글 몇 개 바꾼다고 바로 승인이 안 되니까요. 담당 RGO랑 연락을 하셔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상담을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또 낭비되는, 왜냐면 서명을 이미 받는데도 몇 주가 걸렸는데 그걸 또 다시 하면 또 뭐 그 상대방이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뭐 회기 나쁠 수도 있고, 뭐 회기가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심사를 많이 요청을 드리는데요. 사전 심사는 한국에서 잘 받고 계시고, 제가 또 지난달에 이렇게 심각하게 그 직업 훈련 중에서 조금 약한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해서 연락을 드리고, 이메일상에도 계속 강조를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부조금 사전 심사 내용을 보내실 때, 쓸 때도 잘 그걸 준비를 하셔서, 이게 무엇보다 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초점 분야에 잘 맞고 그게 승인에 필요한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무리 없이 또 빨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오늘 뭐 행정적인 업데이트는 큰 거는 많이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재난대응 보조금을 3월 30일까지 하는 거는 우선 그쪽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및 시리아 기부에 대한 링크와 일반 재난대응 보조금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또 많이 또 기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부도 역시 로타리 표창이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지구대회 전에 뭐 클럽 뭐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재난 대응 보조금이 안 쓸 수 있게 재난이 없으면 좋은데, 요즘에 특히 자연재해 대응이 많이 있고 로타리안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살짝 그 지난주 거를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뭐 로타리에서 이미 14만, 그러니까 14 million이니까요. 140만 불 이상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기부금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난민에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갔죠. 이제 빨리 이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퀄리티 있게 해 주시고, 서명도 이거를 다 이제 본인이 클럽이나 지구의 리더분들이시면 좀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육하실 때도 또 강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행 정보를 빨리 제출해 주시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은행 정보 때문에 또 서류상에서 막 심사에서 며칠 밀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신청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은행 정보입니다. 그래서 은행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한국에서 많은 신청서들이 10에 7, 8은 은행 정보가 빠져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구면 지구 은행 정보, 클럽이면 클럽 은행 정보, 그 부분은 이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심사에 대한 내용 몇 가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진짜 금방 끝나겠네요. 네, 서승민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전 심사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 한 가지, 네, 이걸 답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640 지구는 튀르키예 지진 모금 1억 5천만 원 이상 모금 완료하고 입금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경우 재난재해 대응 재난재해 기금으로 지구 이름으로 기부 가능한가요? 그러면 지구의 재단 기부 금액에 가능한지요? 포함이 되는지? 아하,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가 이제 업데이트 받은 거는 기부금이 뭐 로타리 표창에 관련된 포레리스건 뭐 여러 가지에 다 이제 포함이 된다.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물어봐 주신 지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으신 거잖아요. 1억 5천이라는 큰 돈을 모으셨는데, 지구 이름으로 기부가 가능하신지.
제가 이 부분을요 확인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예. 사실 저는 그냥 "기부 많이 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구 이름으로 하시고 그럴 때 지구의 재단 기부 금액에 포함되냐 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요. 손흥민 위원장님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그 기금 마련이랑 그 파이낸스 쪽의 팀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보조금 내용 말고는 나머지는 잘 몰라서 물론 나중에 명단은 한국 로터리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 혹시 과거에 다른 이런 비슷한 선례가 있으셨을 때 한 개인 명의가 다 있으시니까 그죠? 기록이 다 있으시니까 혹시 다른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 비슷하게 하셔서 한국 오피스에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다른 재난 저기로 하셨을 때 아니면 이번 케이스가 처음이신가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제가 서승민 의원님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고 제가 인제 다음 주 빨리 확인을 하고 이 업데이트 제가 보내 드리잖아요. 그때 인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이름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이게 가능하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뭐 기금 이렇게 기부하는 때 지구 이름으로 다 전체가 되는지 이런 거를 처리하는 무슨 사람이 아니어서 회원 명단을 같이 보내셨군요. 그런데 지금 질문은 이게 인제 지구의 재단 기부 어떤 기부 그 한 분 두 분이 해 주셨지만 근데 우크라이나 기금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개인 명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3640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다 확인이 되면 당연히 3640의 재단 기부 내용이 포함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구는 아니고 회원 이름으로요? 예.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으신 거는 개인명 이런 거 다 있으시지만 이 1억 5천 이란 금액이 들어갔을 때 인제 3640 지구에 재단 기부 금액에 이게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금액이 포함이 돼서 이 재난 대응 이분까지 포함이 돼서 인제 정산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 부분을 확인받고 싶으신 거니까요. 제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예.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다음 주 빨리 그쪽에서 뭐 답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사실 또 이거는 이제 그 재정부 파이낸스 팀이랑 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사전 심사를 하면서 요 내용들을 컨셉을 확실하게 한번 말로 이메일로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을 저도 뭐 계속 이렇게 막 설명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우선은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말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다 지구에서 그 저기 사전 검토하시고 교육하시고 클럽들이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예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은 그 기본 교육 및 문해력에서 두 가지가 있고요. 질병 예방 및 치료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제 여러 케이스가 인제 있었는데 이겁니다.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사전 심사 요청을 받은 거고 검토하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금으로 신청서 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걸 하시려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다 좋고 다 훌륭하신 프로젝트들 네. 글로벌 보조금의 초점 분야에 안 맞는다 뿐이지 글로벌 보조금 초점 분야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 보조금의 내용 자체가 훌륭하지 않고 안 좋은 프로젝트라고는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글로벌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저희가 원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비전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 부분이 적합하다. 아니다.' 아니면 '이게
글로벌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제 지역에 아동센터들이 있잖아요. 그거가 한 20개 정도 있고 특히 어려운 지역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 아이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습도 더 떨어지고 이렇게 학습에 그런 따라가기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시설을 이제 컴퓨터나 뭐 그런 것들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지구의 20개 아동센터에 이제 다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 분야는 기본 교육 및 문해력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은 이제 다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 분야는 기본 교육 및 문해력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은 당연히 인제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인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진국과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IT,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 가지 상황이 워낙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 나중에는 더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기부금이나 이렇게 해서 저도 이 부분으로 더 많이 저희가 이렇게 허용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교육 및 문해력으로 초, 중, 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해야 요즘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데니까 우리는 워드도 가르치고 엑셀도 가르치고 타이핑도 가르치고 포토샵도 가르치고 영상 편집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도 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설이 필요하다. 인제 요런 부분들이 아니면 코딩을 가르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보조금으로 가능한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에는 기본 교육 및 문해력에서는 학교 공부 안에 있는 학과 공부를 배제하고 컴퓨터만 따로 별개로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기본 교육 문해력은 알다시피 글을 읽는 거고 기본 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컴퓨터나 이런 걸 가르치지만 컴퓨터 자체 정말 워드가 됐던 무슨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코딩이 됐던 그런 거 자체가 기본의 학교 교육으로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물리 이렇게 지리 이렇게 배우듯이 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물론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교의 기본 교육 그다음에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리고 문해력과 연결이 만약에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가 이 아이들의 학교 공부가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그 수학에 영어면 영어. 인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자주 하실 때 승인이 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을 예를 들어도 영어를 해서 더 잘하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취업할 수 있게 많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리스닝이나 스피킹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데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런데 이거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컴퓨터만 사준다고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스피킹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무료인 것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거나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인제 아무래도 돈을 내야지 자기 계정이 있고 이걸 계속 자료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회화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이게 학교의 영어 공부에 같이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이 이 소프트웨어랑 이 웹사이트랑 이거를 본인의 레슨에 연결을 해서 자 오늘 이걸 들어봅시다. 5분 들어보고 따라해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수업하다가 또 컴퓨터에 요즘엔 또 이렇게 상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컴퓨터 룸이 생겼다. 부스가 있어서 1:1로 헤드폰 끼고 연습하는 게 있다. 자 그러면 그것도 활용하고 자 그럼 오늘은 챕터 1을 마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챕터 2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의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가 컴퓨터 시설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같이 가면은 너무 원더풀하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승인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지역사회평가서상에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기자재가 필요하고 이게 학과 공부에 어떤 식으로 접목이 돼서 잘 쓰여질지, 그렇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수업을 짜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은 개발도상국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뭐 그런 걸 전혀 안 쓰시다가 갑자기 막 5천만 원 상당의 뭐 그거를 막 줬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미 알아서 막 원래 사용했던 사람처럼 잘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당연히 책으로만 했던 곳에서 이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는지, 뭐 여러분 저희가 다 경험을 했지만 코로나 전에 있다가 갑자기 줌이라고 하는 걸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 상에서도 이거가 더 좋다, 여기에 더 장점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듯이 그걸 학교 측에서 아니면 교육부 측에서 해주듯이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 기자재가 선생님들 손에 주어졌을 때 이거를 정말 아이들 때 이거를 정말 아이들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서 했더니 교육 효과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하시겠냐? 뭐 아이들 성적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아이들이 출석률이 수업이 재밌어서 출석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시험을 더 많이 통과할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미팅을 당연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한국 인바운드도 그렇고 개발도상국도 그렇고 그런 내용 없이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학교에서 기본교육 및 문해력을 위해서 이 멀티미디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요즘에 하도 컴퓨터, 뭐 아이패드 사실 뭐 다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이걸 주겠다. 아니면 그 교육에는 기본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컴퓨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워드를 가리키겠다, 엑셀을 가리키겠다, 타자를 가리키겠다, 동영상 포토샵을 가리키겠다,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리키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쪽에 막 집중적으로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렇게 학교 공부 과정과 떨어져서 컴퓨터만을 포커스로 한 것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기본 교육 및 문해력의 프로젝트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게 되면 정말 개발도상국 모든 학교 선진국도 그렇고, 뭐 선진국에서도 진짜 뭐 우리 너무 컴퓨터가 15년, 20년 거 쓰고 있는데, 그 15년, 20년 전 거 쓰고 있는데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해서 신청서 들어오는 걸 다 승인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또 기금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기금 때문에 저희가 이걸 승인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교육 및 문해력에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의 교육에 어떻게 쓰여질지 뭐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교육 및 문해력의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뭐 도서관도 똑같아요. 도서관이 학교의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책이고, 책이라는 게 문해력이고, 그 책 이해도고, 책을 소화하는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것과 학교와 어떤 식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 지역 아이들의 문해력이, 아니면 독해에 대한 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니까 이걸 높이기 위해서 독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 뭐 도서관에 대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 됩니다. 뭐 한국어를 태어났으니까 한다고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국어 시험을 보면 다 모든 학생들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국어라고 하는 모국어라고 하는 차에서도 100점을 맞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50점을 맞는, 뭐 10점을 맞는, 그러니까 문해력과 독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차이들이 있는 것처럼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어려운 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그게 멀티미디어가 제공이 되면 해결이 된다는 게 해법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제가 말씀드린 뭐 한국에서 하고 계시는 뭐 고액과외를 뭐 글로벌 부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멘토링을 통해서 더 추가 학습을 해서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공부 따라가고 문해력을 따라가는데 어려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도서관도 그렇고, 아니면 아예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을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뭐 교수법이라든가 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메인 포커스는 그 아이들의 학습을 올려주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과 공부 거기에 대한 분석과 그거 없이 어쨌든 컴퓨터, 어쨌든 뭐 도서관, 이동 도서관 차량으로 해서 해놓고 로타리안 분들이 봉사로 뭐 이동 도서관 책 빌리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신청서 만들어지면 승인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공부가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사전 검토도 안 받으시고 신청서를 만약에 이런 걸로 이렇게 됐다 인제 그러면 이런 신청서는 아예 승인이 거절되는 그쪽으로 심사가 가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의 인제 재량인데 그렇게 가는 직원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기 전에 신청서를 인제 초기화로 돌리고 다 그러면 서명이 다 인제 없어지고 하니까 이게 왜 초점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지, 초점 분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승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장과 인터뷰를 하셔서 그거를 바꿔서 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오케이. 그럼 이 프로젝트는 없던 걸로 취소. 우리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하겠다. 우리는 수정원을 하겠다. 아예 다른 거로 가실지를 결정하고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결정을 하셔서 알려주셔야죠. 왜냐면 초기화로 간다고 그랬지만 거기에 DDF나 이런 부분이 약정이 있으면 그게 계속 있으니까. 이제 그게 아무 사업도 없이 6개월, 1년이 가다 보면 돈이 다 없는 것 같은데 왜 이제 알고 보면 다 드래프트에 묶여 있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지구 차원에서 뭐 6개월, 1년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프로젝트 안 할 거면 빨리 취소를 하고 이게 DDF를 다른 쪽에 쓰겠다. 인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죠.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됐는데 요즘은 지구에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말 그 클럽이나 행정적인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그 인증 문제 여러 가지들은 한국 분들은 워낙 깔끔하게 빨리빨리 기부금도 많이 하시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글로벌 보조금에 대한 이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쪼끔 더 확실하게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해력 오케이. 서정민 위원님이 이해하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 주셔야 돼요. 다 계속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왜 로타리가 이게 안 되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로타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그 부분을 협력 단체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랑 이렇게 긴밀하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교육 및 문해력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지역 아동센터 이런 곳이랑 하셔도 돼요. 하지만 거기랑 그다음에 학교랑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학교랑 하라는 얘기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혜 대상을 우리는 우리 지역 그러면 20개 지역 아동센터에 4천 명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 그러면 한 학교가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성적이 C였는데 A로 향상이 됐다.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수혜자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역사회 필요평가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시설을 주고 그럼 협력단체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4천 명, 5천 명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어 그럼 그렇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이 학교가 아니면 이 지역이 너무 학습이 떨어진다. 아니면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 학년이, 아니면 이 학년 안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더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니면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미혼모 대상 아이들
뭐 부모가 없는 아이들, 뭐 난민 아이들, 뭐 다문화 아이들 이렇게 대상화시키실 수 있어서 그 지역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셔서 교육을 시키실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냥 저희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사실 그런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미팅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런 배경 설명이 돼 있으면 이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이해가 되니까 이런 서류 준비하셔서 하시면 승인이 될 것 같아요. 인제라고 순조롭게 가게 됩니다. 근데 수혜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하시게 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럴 때 이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되게 자주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프린터 제공을 해 주시는 게 기본 교육 및 문해력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직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정말 다른 어려운 분들보다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다. 근로보조금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 교육 및 문해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글을 점자 교육을 통해서 글을 읽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각 장애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평가와 분석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무슨 수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뭐 예산이 없어서 그 센터에서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보조금 예산으로 교사도 더 증진할 수 있게 해주고 점점 프린터도 하고 이걸 바탕으로 교육제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한글 교육 아니면 뭐 영어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 그 학교 교육에 관련된 거를 수업을 우리가 뭐 이 협력단체랑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프로젝트 내용이 있으면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 교육 및 문해력에서 로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승인이 안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혜자나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점자 프린터라는 게 고가고 구하 이게 고가로 몇 천만 원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쓰고 있는 점자 프린터가 15년이 너무 돼서 너무 낙후해서 바꿔야 됩니다. 근데 협력단체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MOU랑 견적서만 내시고 끝. 그러니까 어떤 수혜자로 기본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학습 내용이 없이 아니면 혹은 아직 협력단체가 점자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거를 구매해 주겠습니다. 또 똑같이 뭐 아니면 또 이런 어프로치도 있었어요. 점자 프린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는 그 기본 학습과 막 이런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 범주가 너무 넓어져서 음 학교 말고 일반 사람들도 교과서만 읽는 게 아니고 잡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시각장애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서화된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뭐 번역된 동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점자 프린터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뭐 잡지가 됐던 뭐 그들이 읽고 싶은 동화에 대한 내용이 됐던 그런 여러 가지 문서화된 인쇄물을 점자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게 기본 교육 및 문해력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점자 프린터를 해주시고 많은 출판물과 인쇄물이 점자 책들이 나갔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 만나 뵙고 얼굴 뵈면서 세미나를 하면 이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시간을 그룹 토의 같은 거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글로벌 보조금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했어요. 승인이 예를 들어서 됐다고 가정을 하고 1년 후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할 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거를 어떻게 측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측정을 하고 무슨 통계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물론 네. 잡지가 500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읽고 싶어 하는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번역이 됐다는 것만으로 성공 요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수혜자가 읽고 도움이 되고 이게 문해력 향상이 되고 기본 교육에 도움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결과를 측정할 수 없이 단순히 점자 프린터가 낡았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않고 점자 프린터가 중요하고 비싼 것도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수혜자분들이 대상화된 수혜자분들에게 어떤 기본 교육 문해력이 가는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실 때 점자 프린터나 뭐 이런 시각장애인분을 위해 하실 때는 고 포커스 안에서 오케이 어 하셔야 됩니다. 단 그리고 아시다시피 점자 프린터도 몇 천만 원인데 점자 이 사람 프리 이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수업을 오는데 교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량을 해서 픽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기본 교육 및 문해력인데 예산에는 점자 프린터 그다음에 차량.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시겠다는 프로젝트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필요하고 너무 좋은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 픽업을 위한 차량 제공 뭐 요거는 또 필요하고 너무 좋은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 픽업을 위한 차량 제공 뭐 요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저희는 수혜자한테 물론 차량도 필요하죠. 어려운 곳에서는.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었고 뭐 여러 가지의 포인트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수혜자분들이 본인들이 받으신 서비스로 '아 내 삶의 질이 이만큼 좋아졌다.' 라는 것을 특히 기본 교육 및 문해력이라는 내용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서 '아 저 프로그램이 생겨서 너무 좋다. 이게 로타리 글로벌 보조금이다.' 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걸 어떻게 누가 운영하시겠습니까? 관리하시겠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측정하시겠습니까? 1 년차 하고 나서 2 년차, 3 년차 계속 신청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죠. 단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에 대한 포인트가 잘 있으시면.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 지역 구리시 시각장애인이 점자 프린터가 없다고 그래서 줬더니 나중에 하남시에서 왔다. 여기서 왔다. 그냥 여기저기 센터에서 없으니까 다 그냥 시설만 제공하는 그 어프로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보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여러분들이지만 지역 사회에 나가서 평가를 해 보고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 프로젝트가 제공이 돼야 되는지 어떤 서비스가 수혜자분들한테 제공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근데 어떤 프로젝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냐? 그게 단순히 차량이 필요하다. 장애인 이동 차량이 필요하다. 리프트 차량이 필요하다. 점자 프린터가 필요하다. 인제 그런 시설만 단순히 제공해 주고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가 아니면 그건 지구 보조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기금 마련으로 하실 수 있고요. 글로벌 보조금이라고 한 거는 글로벌 보조금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대. 그래서 수혜자분들이 이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협력 단체를 지원해 줌을 통해서 협력 단체가 나중에 글로벌 보조금에 로타리에 보조금이 없어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서 계속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의 이제 부분이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기본 교육 및 문해력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다른 거 질병 예방 및 그것도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인바운드를 하실 때 기본 교육 및 문해력 프로젝트 디자인을 하실 때 고민들을 하시고 잘 헷갈려 하시고 이게 맞는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교육 및 문해력에서 정말 더 사전 심사를 많이 받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프린터뿐만 아니라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이 제가 언급을 잠깐 했지만 방과 후에 놀 만한 곳이 없으니까 쉼터 같은 거를 만들어 주고 싶다. 초점 분야는 기본 교육 및 문해력이에요. 예산은 쉼터 건축하는 그 공사예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해야 되고. 쉼터가 있음을 통해서 효과가 없고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런 외곽 시설만 투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 교육 및 문해력을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학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설인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들을 하세요. 이 시설을 사주는 이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가 를 맞추기 위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아니죠. 이제 그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선생님께서 2000 내년 3640 지구 디스크 업무를 받으셨군요. 계속적인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국제봉사위원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인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물론 지금 하시는 것도 사실 뭐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서 글로벌 보조금 에도 하실 거고 뭐 파트너들 계속 알아보는 것도 하실 거고 뭐 장학금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장학금 소위원장님 이런 분 다 계시니까 이제 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오늘의 여기에 프로그램에 넣지는 않았는데 인제 여행도 다시 돌아오고 글로벌 보조금을 이제 로타리안 분들이 전세적으로 많이 하시면서 파트너 찾아 달라. 그다음에 사실 파트너 찾아 달라는 데서 인제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있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에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우간다에서도 국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한국 지구가 있는지 DDF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이제 뉴질랜드가 뭐 통가나 피지 쪽을 하는데 국제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DDF가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좀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부분은 뭐 여기도 있지만 또 인제 리더분들께 드리는 이메일께 다시 보내드리든가 할 텐데요. 디스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에 계속 연락을 또 저희가 해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사 네. 네네네. 네네네. 잘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해 주세요. 이게 정착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하고 계신 지구들은 인식을 하고 계시고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게 기존 거보다는 좀 더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칭을 계속 받으시면서 "오케이. 자 이제 준비되신 것 같으시니까 서류 내시라." 그럼 이제 내시면은 그냥 이렇게 승인을 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인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전혀 없다가 갑자기 신청서 들어왔는데 기본 교육 및 문해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쉼터를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학교에 뭐 정자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여기에 아웃바운드를 하는데 정말 너무 학교가 낙후돼서 학교 시설 업그레이드가 너무 필요하다. 페인트 칠도 해 줘야 되고 창문도 다 깨졌고 지붕 공사도 해 줘야 되고 뭐 물도 안 나오고 저기 하는데 이거 기본 학교니까 기본 교육 및 문해력 아니냐.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여러분들 기금 마련하셔 갖고요. 다 하세요. 그리고 지구 보조금을 활용을 하시든가. 글로벌 보조금은 수혜자가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공부의 과정에 더 개선 방향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냐? 선생님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관을 갔을 때 '아 선생님들이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구나. 잘 쓰고 있구나.' 강사분들 뭐 강사가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이제 그분들이 속해지시는 곳이 협력단체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평가로 '아 이 프로젝트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시설물을 이 컴퓨터를 이 아이패드를 이 프린터기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요. 기본 교육 및 문해력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혹시라도 인바운드로 하시면 사전 심사를 빨리 받으셔서 확실하게 방향을 알고 학교나 이렇게 미팅을 하실 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경우는 로타리안 분들이 다 내시고 체크리스트를 받았더니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정보가 이만큼이에요. 가서 학교에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학교 측이라 하다가 학교 측에서 너무 막 오히려 막 학교 측에서 막 기분 나쁘다고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인제 아니면 선생님들도 바쁘니까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이 자료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딜레이가 돼요. 6 개월 막 이렇게 되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선생님들의 인풋 여러분들이 교육자 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협력단체의 선생님들과 이 부분이 제일 전문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물건을 사 줄까요?"가 아니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예산 안에서 그게 시설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다음에 하나는 선생님께서 애니 선생님께서 맡은 제가 맡은 지역이 GG 기금이 부족하여 인터내셔널 파트너를 찾는 지구와 클럽 그리고 GG를 알려주시면 3월 학습 저 참여하라는 네네네네네네네. 혹시라도 인터내셔널 파트너를 찾고 계시고 DDF나 이런 거를 인다우먼트나 이런 거를 활용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필요하신 곳이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트너랑 인터뷰해 보시고 이 괜찮은 곳인지 보시고 그다음에 미팅하시고 하시면 되시겠네요. 예예. 아무튼 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부분도 네 이 부분은 인제 그 기본 교육 및 문해력은 2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인제 그 질병 예방 및 치료. 질병 예방 및 치료에서 인바운드로 뭐 요즘에 어 많이 하시는 게 인제 뭐 그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대상포진도 하시고 뭐 수술도 여러 개 해 주시고 뭐 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모든 프로젝트를 다 박물고 어 그 평화 및 분쟁 예방에서 그 상담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심리 상담 그다음에 아동 폭력 아이들 상담해 주고 하는 것들이 인제 그런 여러 가지 협력 단체들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인제 치매 예방도 인제 그렇게 많이 옵니다, 신청서들이.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그다음에 요즘에 치매 예방에 대한 어떤 뭐 VR이라든가 뭐 인지 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뭐 개인이 태블릿을 갖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렇게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가지고 인제 하는 것도 있고 워낙 기계들은 첨단화가 되니까요. 프로그램이 잘 나오니까 이거를 해서 치매 예방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인제 이것도 역시 어 사전 심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협력단체랑 미팅을 하실 때 하는데 인제 이것도 역시 어 사전 심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협력단체랑 미팅을 하실 때 우선은 이 신청서에서 다 모든 내용의 공통점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혜자가 누굽니까?"를 할 때 우리 수혜자가 우리 지역의 65 세,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아니면 경로당에 방문하시는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치매병원에 계신 분들 몇백 명입니다. 그게 수혜자가 아닌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를 치매 그 요양병원 거기에 "여기 세대를 기증하겠다." 고걸로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구만 해 주는 걸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측정하시겠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협력단체에서 이미 워낙 전문가분들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테 믿고 맡기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치매가 심각하신 분들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게 인제 정말 중증이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인제 정말 중증이셨던 분들이 경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수업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보면 태블릿을 통해서 인지 능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식단도 그렇고 사회 여러 가지 활동, 그룹 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체조 프로그램까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만 했을 때 이게 또 약간 고위험군에 약간 있으실 만한 분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다 개개인만에 대한 진단과 이런 것들이 관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 내용을 협력단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상태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글로벌 부족을 통해서 그런 걸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수혜자에 대한 대상이 확실히 나와야 될 거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수업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누가 관리가 돼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 뭐 그 기기에 대한 견적서, 그다음에 MOU 요 정도만 내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수혜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고 누가 선정하시는지, 그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하실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노래방 뭐 시설로 해서 하고 뭐 재밌는 선생님이 와서 인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일환이 있지만 또 뭐 정말 전문가 선생님, 신경정신과 선생님, 간호사분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이분들에 대한 각각의 분들이 더 뭐 이렇게 치료에 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호자분들과 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실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가 다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신청서에 사전 심사하실 때도 그렇고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이 기구만 뭐 그것도 뭐 태블릿 이렇게 돼 있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뭐 센터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기증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관리하실 요즘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치매 인지 뭐 강화 무슨 어떤 그런 어떤 그 직업군이 또 있더라고요. 자격증을 따시고 하시는 뭐 사회복지사분들 중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전문가분들, 이미 전문가분들이지만 그분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어떤 이런 관리, 그다음에 치매를 진단하는, 그다음에 가족들 상담 뭐 이런 거에 대한 더 전문가 과정을 뭐 글로벌 부족을 통해서 제공하실 수도 있고 요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여기에 물품을 사 주는 걸로만, 그리고 그 수혜자에 대한 하실 때도 그 본인 하고자 하는 뭐 마을이 됐든 군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거기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게 높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화가 되고 있다. 인제 요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가 있는 진짜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일부러 뭐 시각 장애인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치매 예방이 됐든 사실 뭐 뭐죠? 대상포진도 그렇고 치과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을 한 번을 언급을 시켜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선은 어 다른 곳에 비해서 고위험군 질병에 대한 것이 많아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빨리 더 심각해지지 않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디자인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질병 및 그 질병 예방 및 치료 쪽으로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분석과 이거 없이 그냥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치매 이것도 정말 뭐 여기 마을에서 했으니까 또 여기도 대상포진도 그렇고 치과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위험군과 더 어려우신 분과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떤 그런 거 없이, 아니면 뭐 치매에 대한 내용도 그냥 협력단체에서 주신 내용 아주 일반적인 뭐 치매가 요즘엔 더 뭐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됐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도 인구가 이렇게 늘었고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데이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방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일반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여기 하고자 하는 곳에서 어떤지, 그럼 여기와에 대한 차별화된 이 부분을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언급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실 때 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이게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제발 좀 여러 클럽분들이나 프로젝트를 정하실 때 진짜 우리 클럽에서 그 클럽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사회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초점 분야의 프로젝트인지 그걸 보시고 정말 의미 있게 하나를 하시더라도 성공적인 거를 하시길 원하고요. 예. 정말 그냥 뭐 A동 아파트를 치면 A동에서 했으니까 B동도 C동도 그냥 이렇게 돌려서 순서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측정도 당연히 약할 거고요. 이미 그런 필요성에 대한 측정도 약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측정도 약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심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계속 또 여쭤보고 여기에 대한 정말 정확한 그런 분석과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제가 여러 번 아예 이메일에 적어 드려요. "이게 이 프로젝트 해도 되나요?" 그랬는데 사진도 그렇고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미 기존에 하셨던 건데 정말 그 뭐 어디 군, 어디 의미면 그 지역 이름 정도만 아니면은 뭐 이 진 그 지역의 인구에 대한 숫자 정도만 이제 그러고 모든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사실 그거는 올바른 지역 사회 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식의 인도주의 프로젝트 디자인을 하시고 인바운드를 하시든 아웃바운드를 하시든 아웃바운드만 어렵고 인바운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인바운드도 역시 엄청 어렵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귀한 DDF를 사용하실 때 정말 소중한 곳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잘 선별하셔서 예 지구 차원에서 잘 선별하시고 그다음에 사전 검토하시고 제가 지금 계속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말 DGSC 분들이나 DRFC 분들 최소 그분들은 이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지구에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을 하는데요. 이 지식이 계속 쌓이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신청서들은 제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교육의 내용이 많이 인식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또 매년 또 클럽 회장님들이 있으시고 지역 대표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계속 인제 이게 이제 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교육의 내용이 계속 연장이 돼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프로젝트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평가를 가지고 지구 내에서 사전 심사를 1차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 지구 내에서 저는 그 지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뭐 여기는 뭐 이미 다 이 협력 단체나 다 이미 뭐 잘하고 있고 뭐 정말 예산도 많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말고 더 어려운 데를 하자.'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한테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지구 자체 내에서 아니면 그 재단 쪽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저희와 소통하면서 교육하시고 정말 우리 클럽 내 아니면 우리 지역 내 우리 지구 내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교육하시고 줌 미팅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또 가이드라인 읽어 보고 예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쁘시고 또 너무 다 개인 사업도 하시고 하시는데 또 로타리 활동도 뭐 워낙 또 그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인제 글로벌 보조금을 또 이렇게 막 공부까지 하시기가 어렵지만 또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최근에 어떤 분이 약간 그분이 본인도 많이 글로벌 보조금을 해 봤지만 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로타리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내 사업이어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다 너무 다 현장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예 정말 이거는 교육과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지식을 전달드리는 게 아니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프로젝트의 퀄리티들을 잘하고 계시고 다 선별하시고 미팅하시고 뭐 여기 서승민 위원님 계시고 제가 뭐 여러 그 3640 미팅에도 많이 가 보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있으셔서 거기서 심사하시고 평가하시고 중간 평가 계속하시고 결과 보고하시고 같이 심사하시고 하시는 곳도 잘하고 곳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부족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고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구마다 재단의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이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뭐 한국 출장을 간다든가 임원분들이나 이렇게 이사님들이나 할 때도 저희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인제 체계화되어 있어서 진짜 재단의 그리고 글로벌 보조금 그다음에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할트를 가지고 갖고 계신 제가 인제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로 뭐 필리핀도 갔지만 출장 가서도 진짜로 글로벌 보조금 기초반
글로벌 보조금 심화반으로 제 교육 내용의 자료가 달라질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반 분들은 새로 달라질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반 분들은 새로운 회장님들이나 글로벌 보조금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진짜 이렇게 기본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신청서 신청하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더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하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트가 진짜 있으신 분들은 뭐 "저 처음이에요."라고 하시는데 신청서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신 게 티가 나고 네. 야 뭐 정말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도 많고 하니까요. 저희가 다 저만 이걸 심사하고 승인하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답변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내용을 보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혹시 교육을 하시는데 필요한 내용이나 샘플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하시다.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교육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례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각 초점 분야마다의 기본 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인지하시고 저희한테 질문하시고 거기에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한 수혜자를 위한 이런 프로젝트 종류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보시고 근데 꼭 그것만 하지 않고 우리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신하게 이런 거를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꼭 거기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실 때는 또 검토하시면서 저희랑 사전 심사하고 미팅하시면서 이렇게 맞는 왜 맞 어 맞 맞다면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지, 안 맞다면 왜 안 맞는 거고 이걸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리더십이 저기 되니까 그냥 소멸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차원에서 이게 축적이 되면 국제 봉사를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실 거라고 믿고요. 예 정말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 하고 계시고 저희 뭐 글로벌 보조금뿐만 아니라 스케일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고 글로벌 보조금뿐만 아니라 스케일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 대응 보조금도 워낙 많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발전을 시킬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지금은 신청서를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뭐 보고서도 보내고 하는데 이제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그냥 이메일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인제 글로벌 보조금 같이 그렇게 신청서랑 모든 것들이 인제 시스템화 그렇게 해서 더 뭐 서명을 뭐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아닌데요. 또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 애플리케이션 상에도 막 인터넷이 느리고 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인제 이렇게 확대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셨던 프로젝트들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제 파트너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더 할지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쪽 나라들이 모여서 또 프로젝트 박람회 같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인제 이렇게 동남아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활발하게 글로벌 보조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도 한국 분들도 많이 가셔서 또 파트너랑 미팅도 해 보시고 또 참관하시고 인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하신 분들은 뭐 베트남, 뭐 라오스, 뭐 캄보디아 뭐 자주 나가시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은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프로젝트를 맡으신 호스트 분들이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그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고 협력 조치가 잘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 미팅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똑같은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클럽이 믿을 만한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들이 잘 됐는지, 이번에 또 추가로 도와줘 달라고 하는 거를 도와줄 만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애니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또 더 인제 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인 글로벌 보조금이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수혜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나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미팅이 됐든 줌 미팅이 됐든 이런 통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배우고 들으시면은 많이 알으셨던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아서 새롭게 회장님 되셔서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너무 막 안 된다는 게 많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다고 공지를 원래 드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제가 못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생각지도 않게 그 배심원 그 저리두리가 불려 갖고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음 그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인제 출석이 오면은 배심원 출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저는 그냥 안 뽑힐 줄 알았는데 또 제가 뽑혀서 거기서 이 3일 동안 그거 있다가 와서 예 오늘 인제 출근을 해 갔고요. 원래는 그전에 인제 한다고 리마인드 이메일을 보내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인제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날 3월 25일 날 10 시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커버해 주고자 하는 토픽이나 아니면 도움 필요하신 거나 여러 가지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요. 필요하신 자료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또 많이 또 글로벌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지구대회를 준비하실 때 차기 팀도 이렇게 교육하시고 하실 때 예 정말 지구대회나 이럴 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지구대회 때 많은 행사 일정들이 있으시지만 한 번 모임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하실 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말 알차게 짜임새 있게 하셔서 글로벌 보조금에 대한 그다음에 사실 보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뭐 재난 대응 보조금도 있고 지구 보조금도 있고 뭐 대규모 스케일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로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뭐 뉴스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뭐 워낙 많잖아요. 평화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특히 글로벌 보조금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예 그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또 '아 로타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좀 뭐 사례 발표를 하시는 것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부스 쭉 이렇게 해 놓고 사진 같은 것도 동영상 같은 것도 막 하시는 필리핀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인제 이렇게 뭐 상 뽑아서 1 등을 뽑아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물론 뭐 펀드레이징도 많이 하시고 인제 하시지만 어쨌든 봉사에 대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보상인 것 같아요, 로타리를 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여력을 하셔서 진짜 총재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재단을 이런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키워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다 한 달 잘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달 25일 날 3월 25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선생님 위원님 그 질문은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